사실은 뭐 크게 봐서는 사회가 자연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문 쓰는 노력은 조금은 이해가 쉬운데 학술 논문 구성은 크게 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동적으로 합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성행령 검토, 3장 연구 방법론이라고 가지고 설계,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크게 보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하는데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양적 연구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개념법, 기납법부터 철학적인 베이스로 들어가요. 양적, 질적 연구. 근데 쉽게 얘기하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돌리고 핸들링하는 그런 것들을 양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적 연구는 문헌 고찰, 사례 연구, 그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법, 근거 이론, 심층 인터뷰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적이든 질적이든 뭐가 낫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주제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뭔가 그 현상학적 접근법이나 사례 연구 같이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뽑아내야 돼요. 일반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입증하고 논증하느냐, 그게 이제 방법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제에 따라 달리 하면 됩니다. 방법론은.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구성이 중요한데 이거가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논문 쓸 때 제일 어려울 때는 뭐냐면 주제 잡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선행연구라고 하죠. 우리가 기존에 내가 생각하는 관심 분야를 리스, DBP야, 키스, 스콜라, 또 다양한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중앙대 전자도서관 들어가도 볼 수 있고. 근데 그런데 키워드 쳐서 들어가 보면은 기존 논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남들이 이미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했네. 선점했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교수님이 독창적인 걸 쓰라고 잡아오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독창적인 주제를 잡으라는 건 남들이 안 한 걸 새롭게 개척해서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남들이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건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 논문에서 학술 논문의 컨트리뷰션, 독창성은 기존 논문에서 내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잡아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술 논문은 그래요. 그래서 뭐를 깊이 있게 본다든가 내가 기존 논문에서 이렇게 주로 다뤘는데 여기서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주제적으로 깔때기라고 표현해 깔때기. 너무 브로드하게 내가 모든 걸 포괄해서 한번 다뤄보겠다.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백과사전이에요. 좁히고 좁혀야 돼요. 대상과 범위를 좁히고 방법론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방법론이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특정을 하는 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주제 선정 과정인데 기존에 내 주제 관련해서 이렇게 논문들이 돼 있는데 깊이 있게 본다든가 좁혀가지고 또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왜 설문지 같은 거 통계 돌릴 때 보면 변수 한두 개씩만 바꿔가지고 막 돌리거든요. 그게 그냥 뭐 짜릿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변수 한두 개를 추가하다 보면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서 보는 거예요.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게 학문적 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학술의의예요. 근데 서론에 그 컨트리뷰션 학술의의가 명확히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쓴 글들을 보면 대부분 없어요. 그게.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주제를 논문을 보고 선행논문이나 키 논문을 보고 대충 잡았어요. 한두 줄. 그 한두 줄 주제 잡는데 목을 매요. 좀 하다 보면. 막 그것만 바꾸고 이게 아닌가 싶으면 또 이렇게 보고. 그 표현은 가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러프하게 일단 해놓고 나중에 아까 방법론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특정하고 좁히고 방법론을 구체하다 보면 나중에 본문 쓰다 보면 그 표현은 포괄하는 그 표현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제를 잡아놓고 너무 주제 두 줄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거기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관련된 비슷한 논문 몇 편 찾아놓고 막 이제 서론부터 막 써요. 저희도 똑같았어요, 사실.
처음에 모르니까 서론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 논문 틀에 맞게 이게 이제 리서치 그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연구 계획서죠. 이 연구 계획서는 논문 틀에 맞춰서 지금 작성돼 있어요. 저희는 업으로 하니까 이거를 고객들한테 다 드려요. 처음에 이런 샘플을 드려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알아서 써와라 그러면 내가 첨삭해줄게 이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학교에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은 써갖고 와봐라 일단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처음 쓴 사람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된 논문 비슷한 논문 보고 몇 개 쫙 펼쳐놓고 막 짜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져간 분들은 악순환이에요. 이 교수님은 안 가르쳐줘도 대학원은 그래요. 알아서 배워서 갖춰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들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는 이거 아니에요.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연구 목적 쓰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배경 안에 뭘 써야 될지 몰라. 근데 통과된 논문들 쭉 봐보니까 문제 제기 장황하게 막 주제 써져 있죠. 그러다가 본연구 목적하고 끝난다니까 서로. 혼자 쓴 글들은 거의 똑같아요. 이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능력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보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구 배경 문제 제기라는 건 여기 써져 있죠.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이런 현상 중에서 이슈가 되고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잡으면 돼요. 논문 주제라는 건. 그래서 문제 제기라는 건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를 구성해 주면 돼요.